녹색 피부를 가진 저승의 신이자 사후세계의 군주이며 죽은 자의 심판자인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들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나일강이 그들의 땅을 비옥하게 해줄 것이며 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글에서 단순히 신으로 언급된 유일한 신입니다. 이는 오시리스가 강력하고 인기가 있었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좋은 신으로 여겨지는 오시리스는 또한 인류에게 농업, 예술, 종교, 법률 및 도덕을 가르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여는 것을 정말로 즐겼습니다. 지금부터 이집트 역사와 신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오시리스의 기원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시리스가 부시리스의 아주 오래된 왕으로서 하부 이집트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하 세계의 다산을 의인화한 부시리스의 지역 신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원전 2400년까지 오시리스의 역할과 영향력은 파라오와 연결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연관성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첫 번째 왕으로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가치와 역할을 포함하여 발전했습니다. 둘째, 그는 이시스의 남편이었고 그녀는 파라오의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리스는 파라오가 죽음 이후에 되고자 했던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이름은 이집트 이름 아시르의 그리스어 형태로 강한 자, 왕좌를 보는 자 또는 왕위를 주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오시리스는 좋은 것 또는 아름다움을 열거나 나타내거나 또는 나타나는 을 의미하는 언네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513년경부터 2474년에 이르는 제5왕조부터 오시리스는 주로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던 9명의 신들의 모임인 엔네아드의 일원이었으며 그 후에 그의 영향력은 나머지 이집트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오시리스가 게부와 누트의 첫 아이로 알려지게 된 때이기도 합니다. 게부와 누트는 최초의 신, 아툼의 창조물인 슈와 테프누트의 자녀였습니다. 오시리스의 형제자매는 세트, 네프티스, 그리고 이시스였습니다. 이 세 존재는 오시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시리스 신화에는 몇 가지 변형이 있지만 통상적인 이야기는 오시리스가 고대 이집트의 왕으로서 시작됩니다. 오시리스가 문명을 전파하는 동안 아내이자 누이였던 이시스에게 자신을 대신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순수한 질투심이었는지 세트는 오시리스에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트는 오시리스의 성공에 분개했고 또한 세트의 아내 네프티스가 이시스인 척하며 오시리스를 유혹하자 결국 세트는 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는 오시리스와 네프티스의 결합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네프티스는 오시리스의 자손을 임신하기 전에 불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화의 이 대목은 후에 오시리스로 의인화된 큰 홍수가 네프티스로 의인화된 불모의 땅을 비옥하게 했고 그들에게 아누비스로 의인화된 생명을 제공할 때까지 몇 년간 피지 않았던 이집트 사막의 꽃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신화는 아누비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지하세계의 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공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세트는 곧 그의 복수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세트는 오시리스를 익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오시리스 크기에 맞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상자를 언급했습니다. 세트는 상자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그의 형 오시리스를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연회가 개최되는 동안 세트는 오시리스를 유인하여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뚜껑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를 납으로 밀봉해버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집트 석관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이 상자는 바다로 떠내려가 결국 페니키아의 바이블로스 근처에서 자라는 타마리스크 나무 부근까지 떠밀려갔습니다. 그 나무는 오시리스를 담은 상자 주위에서 자라났고 그는 결국
그 상자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은 이곳에서 오시리스가 죽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타마리스크 나무를 그의 궁전을 위한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시스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 그 궁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노파로 변장한 채 왕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아들 중 한 명을 구한 후 자신이 여신임을 드러내자 왕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궁전의 기둥을 선택했고 결국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유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신 이시스는 남편의 유해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고 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시스는 새로 변신하여 마법의 단어들과 날개짓을 통해 그를 되살린 다음 그와 함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호루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육신을 숨기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트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을 때 오시리스의 육신을 마주쳤습니다. 격분한 세트는 그의 형제가 합당하게 매장되지 못하도록 오시리스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린 뒤 각 부위를 이집트 전역에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이 조각의 개수는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력의 반달을 의미하는 14조각, 물을 채운 큐빗의 이상적인 높이를 의미하던 16조각 또는 당시 이집트의 도시 숫자였던 42조각 등 다양합니다. 이시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대부분의 오시리스 시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찾을 수 없었던 유일한 부분은 물고기가 먹은 그의 음경 부분이었습니다. 네프티스와 아누비스의 도움으로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고 합당한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최초의 미라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아누비스는 미이라의 방부 처리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라와 레와 같은 다른 신들이 이것을 보고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지만 그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자의 땅에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저승의 지배자이자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호루스는 결국 삼촌 세트를 죽이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됨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시리스는 농사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죽음과 재생이라는 농업주기를 본다면 이에 대한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시리스는 상징적인 죽임을 당했고 수확할 때마다 타작실 바닥에서 그의 몸이 부스러졌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이 범람하여 오시리스의 몸으로 의인화된 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농업적 요소들은 오시리스 신화 속 요소들과 쉽게 비견될 수 있습니다. 한 농업 의식에서 오시리스를 나타내는 흙 입상을 틀에 만들어 작은 석관에 넣었습니다. 그 흙에 씨앗을 심은 다음 물을 뿌려 오시리스 정원 또는 일부에서 곡물 미이라 또는 옥수수 미이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식물들이 상자에서 자라났을 때 오시리스가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시리스 침대라고 불리는 이 조각상들 중 일부는 밀이나 보리의 잔해에 덮인 채로 테베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보리와 밀로 만들어진 몇 가지 훌륭한 예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한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그들에게 농업의 관습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기 전까지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대 이집트인들의 식인 풍습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은 오시리스가 그들의 문명에 질서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시리스의 가장 오래된 표상의 기원은 기원전 2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기원전 1539년에서 1075년에 이르는 신왕국 시대까지 이미지 측면에서 실제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농경관계를 이어가면서 오시리스의 몸은 때때로 들판으로 표현되었고 나무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시리스의 모든 무덤 기념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의 피부색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오시리스의 피부를 녹색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초목의 재탄생을 의미했고 검은색은 나일강 계곡의 비옥한 토양을 의미했습니다. 오시리스는 의인화된 존재가 아닌
주로 인간의 형태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유명한 이집트 신들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오시리스에 대한 대부분의 묘사는 미이라 붕대로 가슴에서 아래로 감싼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하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붕대로 감지 않은 경우에는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으로서 그는 상 이집트의 왕관인 헤드젯과 여기에 양쪽으로 타조의 깃털을 조합한 아테프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가슴 앞에 교차한 손에 든 손잡이가 굽은 지팡이와 도리깨를 통해 묘사되었으며 이 물건들은 땅의 비옥함과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오시리스는 또한 죽은 신의 길고 구부러진 가짜 수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오시리스의 또 다른 상징은 제드기둥입니다. 이것은 그의 힘의 안정과 지속을 그리고 척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종종 아테프 왕관으로 장식되거나 두 개의 외자트 및 우자트 눈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도리깨와 굽은 지팡이로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둥은 그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졌으며 일부 아비도스 축제에서 의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제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안정적인 군주였던 오시리스의 부활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아비도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의 머리가 그곳에 묻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시리스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도시의 묘지는 신과 가까운 곳에 안치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매장지였습니다. 차선책은 유적지 근처에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부 이집트에 위치한 부시리스는 오시리스의 또 다른 중요한 성지였으며 도시의 이름이 씌어진 두 개의 제드 기둥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시리스의 추종자들을 위한 세 번째 핵심 유적지는 비가였습니다. 이 작은 섬은 오시리스의 육신이 묻힌 곳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시리스 숭배의 범위는 그의 절단된 사체의 일부가 묻혔다고 알려진 모든 도시에 오시리스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훨씬 넓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죽은 왕들만이 원래 그들의 죽음과 오시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2000년까지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신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오시리스와의 관계는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상과 후손들을 통한 생명의 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사후 세계에서의 신의 자비로운 본성과 질서와 법을 창조하는 그의 역할로 굳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를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저승에서 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오시리스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더 유명해졌고 그의 숭배는 이집트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때로는 다른 다산과 지하세계의 신들과 결합하거나 흡수했습니다. 지역 신들을 통합하는 이 능력은 오시리스 숭배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걸쳐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세라피스는 오시리스와 멤피스의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결합시킨 헬레니즘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작가들은 또한 그들의 신 디오니소스와 이집트 신 사이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시리스에 대한 숭배는 기독교의 부상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몰락은 학자들이 기독교와 고대 이집트 신의 이야기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판자였지만 그는 또한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축제들은 삶을 축하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시리스 조각상과 관련된 여러 의식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오시리스를 기리는 야간 축제 행렬과 다양한 의식 또한 그의 사원에서 열렸으며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측면들이 그러한 의식의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죽음은 나일강 축제에서 추앙되었고 그의 부활은 제드 기둥 축제에서 기념되었습니다. 오시리스 숭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신의 삶, 죽음, 미이라와 그리고 부활을 반영하는 극적인 순환의 장면을 연극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극들은 지역 사제들과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호루스의 추종자들과 세트의 추종자들 사이의 연극을 통한 모의 전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장면은 유난히 폭력적이었고 심지어 무대 위의 폭력이 실제가 되어 죽음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단 호루스의 추종자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 축제 참가자들은 신전 내부의 성소에서 오시리스의 황금 조각상을 가져나와 모든 사람들이 이에 아낌없이 제물을 바치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도시 주변을 행진했고 마침내 신이 축제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 있도록 야훼 사당에 놓였습니다. 어두운 신전으로부터 오시리스의 조각상을 꺼내는 이 의식은 오시리스의 부활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